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3월 20일인데요. 조선일보도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설에 총선 지면 윤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일어나, 이런 이제 자해 글을 올려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참 전혀 관계가 없을 법한 그런 일로, 지역적인 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관련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방어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부의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 연금계획, 구제 혁신 계획을 안수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 구조 계획이 미진하거나 없어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노동, 연금, 교육, 이 규제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었죠. 너무 순수한 생각에 자기 주변의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시작했을 때, 과연 그때 이 언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중에 탄핵했던 그 사람들은 뭐 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이런 사실을 가지고, 물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가장 힘을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방송, 언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했던 국회의원들.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게 네 가지가 노동, 연금, 교육, 규제, 핵심 규제 이거였는데, 그냥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 구조 계획이 미진하거나 없어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 하면서 총선에서 계획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의 계획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정섭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이정섭 장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호주로 나갔는가 다 이제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섭 장관이 해외로 뭐 골프 여행 갔습니까? 그럼 뭐 어디 밀사로 나가 있습니까? 호주라는 나라하고 서로, 호주에서 그 아그레명을 받아가지고 대사로 부임해 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부르면 온다는데, 그게 뭐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그 의심을 풀어줘야지. 의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의무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이해 안 해요. 어차피 돌아서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윤 대통령을 공격하냐, 이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선일보처럼 이 큰 신문에서 사설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다시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조선일보에서 맘만 먹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뭐 제일 첫 페이지에 이정섭 장관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호주하고 어떤 지금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가서 대사로 부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원래 이걸 사건을 걸어놓고 뭐 6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다면서, 그 뭐 신문에서 자꾸 쓰더만.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한눈에 보고 이정섭이 호주 대사로 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 이게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의혹만 부풀려 버리면은, 물론 내 걱정을 한 건 알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뭐 저 같은 이렇게 그 여러분들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몇 번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던데 왜 그 국민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냐 이거야. 그걸 그냥 단순히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지지율이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지. 소위 우리 조선일보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래 일본 신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신문,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신문,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신문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을 얘기를 자꾸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국민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지향해야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후면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이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다른 지면에서는 이렇게 아까 우리 김동아 기자 같은 분들은 설명을 해 놨어요. 기왕이 이제 정확하게 팩트로. 여기서도 아까 내가 참 아쉬웠던 게 첫면에 딱 보니까 그 참 일부 대권 주자급들도 있고 이런 9명이 수도권에 나온 사람들이 중도층 다 날아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 정도 면면이 그 정도 되는 분들 같으면,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 같으면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죠.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설득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한번 그건 어떤 뭐 이렇게 그릇 엎어놓고 위에서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3, 40년 같이 한 집에서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싸울 일도 아닌데, 듣고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근데 서로 정치 이념이 틀리고 지지하는 당이 틀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데려온다고 해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고 지지할 것 같아?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선거를 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에서 많은 투표를 얻어가지고 그쪽에 다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뭐 탄핵시키면 탄핵돼야지. 어떻게 할 거야? 국회의원들이 한다는데. 박근혜가 뭐 무슨 죄가 있었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끔 하려고 자기 엄마도 총탄에 잃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먹고 살면서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산업 건설하는데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길바닥에 들어 누워나 있고 말이야. 무슨 뭐 도령놈 살리겠다고 필요한 고속도로 길 낸다는 게 못 넣게 하고 이런 데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 나는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 된 사람을 갖다가 무슨 최신슬이랑 박근혜랑 경제 공동체고 300조를 갖다가 어디다 숨겨놨어. 돈이 없어갖고 집도 뺏기고 겨우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집 하나 저라고 살고 4년 8개월이나 감옥에 가둬가지고 안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때 뭐였어? 국회의원들 62명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해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62명이나
야합해가지고 탄핵시켰잖아. 지금 할 말 있어? 열심히들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금 원희룡 같은 사람은 인천 송영길이가 5번을 하고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이제 지금 지지율도 한 10% 차이가 나요. 그 당선 안 될 확률이 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 탓을 하고 있어. 뭘 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들 원하는 지역에 전부 좋아하는 지역에 공천받아 간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탓을 하고 지금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중도쪽 다 날아간다고 아무 하자 없이 가서 대사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섭이 자꾸 데려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마음은 다시 잡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건 여러분들 능력 탓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왜 자꾸 안간힘을 써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돼 있어? 이제 푸틴 이번에 지금 대통령 다시 당선됐지. 시진핑이 절하고 있지. 나이 어린 친구 지금 뭐 핵무기 해가지고 언제든지 한번 선보겠다고 절하고 벌이고 있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뭐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어떤 예임이 있는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국회의원 뺏지 달겠다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여간 이번에 총선에 모든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당 다 필요 없고 1등부터 300등까지 좋은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 당선되길 바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지금 이중 그 이스라엘 같은데 그 하마스 같은데 그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이 대맹청지에 다들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갖고 2년 이상을 전쟁을 끌면서 젊은 애들 100만 가까이를 지금 사상상에 이런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언제 이 아래에서 전쟁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대통령 혼자 말이지 막 어떻게 하든지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미국에 사정하고 일본에 협조 받아가지고 지금 안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티에서들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로 가갖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간 절차에서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와서 해명을 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지역구 구민들을 갖다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택을 맡기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틀림이 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안 믿고 찍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푸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갖다가 40만 명이 갖다 사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 82%가 지지하고 87%야 2%야. 대통령이 다시 되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또 그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거나 뭐 무슨 짓을 하거나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고 그 사람 대통령 만들면은 같이 내가 뭐 외국으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